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뭐 전체적으로 자세히 할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자격이 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의외로 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아마 2월 달에 있나? 그리고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4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거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따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따는 걸로 해야 전공 생물을, 내용학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가 10월 달에 나오는데, 보통 이제 TO가 이때 나오긴 해요. 근데 TO가 그 지역마다 다른 거라서 이 TO는 이때 보면 되고요.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11월 말 토요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12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월 달에 있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10대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서 접수할 때, 후보군 여러 지역 중에 여러분들 이제 골라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간단한 얘기였고요.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입형, 2교시, 3교시, 1교시 때는 교육학이고, 2교시, 3교시 때는 교과론하고 전공 내용학을 같이 봅니다. 전공생물 내용학. 그래서 2교시, 3교시 90분 동안 섞여진 문제를 같이 보게 되는데,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섞여져 있고요. 이 기입형 6문제인데, 2교시, 3교시 합쳐서 6문제인데, 여러분들 전공 내용학에서 6문제가 모두 출제가 됐고요. 서술형에는 교과론과 전공 내용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가 20점이고요. 여기 나오게 되는데, 1교시 때 교육학이 20점, 그리고 2교시, 3교시가 40점, 40점에서 전체적으로 100점인데, 2교시, 3교시 때 80점 중에 전공 생물이 56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공 생물을 좀 치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전공 생물만 치중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교육학, 교과론을 약간 등한시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은 그 각 지역마다 원하는 그 시험 주제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어떤 내용의 시험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따로 해줘야 되고요. 채점 방법을 보면은 채점위원 3인이 독립채점을 하는데, 요 3명이 1,500명을 하기 때문에요.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기입을 할 때 글씨를 또박또박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공 내용, 기본반, 심화반, 이론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미리 사전에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채점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교과 내용학, 전공생물 내용학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식생문제. 그래서 요 4 영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학, 유전학 합쳐서 50%, 동물생리, 식생문제는 50% 해서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022학년도 대비 임용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골고루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동물생리학은 좀 양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를 챕터 하나로 다루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그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식생분진, 그러니까 식물학, 생태학, 분류진화하고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요. 식생분진 파트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요. 그런데 양이 많은 동물생리하고 문제 출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물생리학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면 되고,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요 내용들은 설명회 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명회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러한
특정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입형에서도 이런 용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서술형에서도 작성 방법에 특정 내용, 용어를 쓰라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단량체라든가, 그러니까 중합체를 만들기 위한 단량체라든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한 이전 물질인 정무체, 세포 이름, 효소명, 이런 것들, 이론 내용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다, 또는 출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해서 알아두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적인 것도 흔히 많이 쓰이는 실험 방법 같은 거는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용어 중요한 것들은 언급을 해줄 테니까 그때 알아두면 되고요.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에서 조절 기작을 전체적으로 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조절 기작의 중간에 용어만 알아두면 스토리텔링처럼 쭉 여러분들이 풀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 내용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변형 같은 거, 뭐 수식 이용 같은 거, 실험해서 이런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론 내용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줄 테니까 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엽적 문제는 어쩌다 한번 적은 비중으로 2점, 4점 요 사이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이라 요거에 치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전체적인 전공서 내용들을 보다가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면 이런 것들 정확히 못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당락에는 크게 영향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요.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너무 신경 쓰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심화과정 때 되면 각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에 관련된 기출문제들 몇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언급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기출문제 풀 거고, 나중에 7월 달에 문풀과 기출문제 프리할 때 그때 또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를 다 풀어줄 테니까 그때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용어를 묻는 문제라든가, 여기서 보면은 작성 방법에 이게 서술형인데도 호르몬 이름, 세포 이름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저런 이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기작 이해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된 것들. 그래서 피트 문제가 임용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이 또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임용 문제가 기출됐던 것이 또 출제가 될 때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런 유형이구나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수식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수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식, 이런,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줄 테니까 그때 그 수식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포학 파트에서 다룰 때, 특히 생체 구분자 파트에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 가장 기본이 되는 pKa를 구하는 그 등식.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태학 파트에서 생장국성과 관련돼서 등식이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주면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실험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내용을 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런 실험들을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접근 방법대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런 내용 중간중간에 계속 실험 내용이 언급되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 실험 해석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익혀져요. 이건 단순하게 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이거는 이론 내용 때 계속 언급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 특히 이제 열매 종류,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아주 흔히 쓰지 않는 그런 전공서에, 아주 얇은 예전 그런 전공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이저 전공서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 전공서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이제 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매 나온다기보다는 띄엄띄엄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공부하지 말고요.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커트라인이 이제 80점, 문제가 쉬운 경우에는 80점 전후가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70점대. 그러니까 전체 100점 만점에서 80점대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렇게 다 맞아야 된다. 물론 다 맞으면 좋겠지만, 안전하겠지만, 기본만 충실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트라인 점수를 넘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일반 생물학 때 이 원자 수준부터 생태까지 다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화 때는 그 일반 생물학에 배운 그 전체적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때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뒤에서 어떻게 연계돼서 사용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반 생물학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심화 생물학에 들어가게 되면 심화 생물학 때 앞부분을 배우면 이 배운 내용과 일반 생물학 때 배운 뒷부분 내용이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숙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그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과 심화 생물학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 생물학의 뼈대를 잘 갖춰야 심화 생물학에서 배운 살들이 뼈에 잘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생물학을 뭐 예전에 대학교에서 일반 생물학 들었는데 굳이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안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심화 생물학 때 고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심화 생물학 때 엄청난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이제 심화 생물학을 듣지 않은 학생과,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을 듣지 않은 학생과 일반 생물학을 듣고 심화 생물학을 듣는 학생들을 딱 보면 질문 수준이라든가 이해도의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으세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 잘 해두면 심화 생물학 때 편하고 그리고 덜 부담되고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생물학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세포 이전에서 이제 세포와 유전학 파트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 생리학 파트가 바로 이 기관계 파트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한 개체를 구성하는 기관계를 이해해야 개체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계가 하나의 챕터가 돼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생리학은 동물 생리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식물 생리학 따로, 생태 따로, 분류진화 따로. 그래서 네 번째 영역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에 배우게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일반 생물학 때 2달 동안 배울 내용이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하거나 이런 여유는 없고요. 나도 그렇게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강의를 하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수는 있지만 생물이 참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농담을 하는 그런 여유를 부리는 사치를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예전에는 판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서브노트를 제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필기하는 양이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2개월, 그 다음에 심화이론 4개월. 여러분들이 요 심화이론 때까지만 정말 6개월이죠. 6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좀 따라와 주면 이게 상승곡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장 힘들고 이론 내용이 완전히 숙제가 되어 있으면요. 문제풀이 쉬워요. 알고 있는 내용 체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도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손쉽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기본 이론 얼렁뚱땅 하다가 2달 금방 갑니다. 얼렁뚱땅 하다 심화 과정. 심화 과정 때는 기본 이론이 만약에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심화 이론 따라오기 벅차죠. 그렇게 벅차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좀 이제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심화 이론 때 얼렁뚱땅 하다 보면 문제 풀이 때 복습하면서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은 문제 풀이 때 이론 내용을 공부 따로 해야 되죠. 이론 내용 모르니까 문제 풀이 재미없고 어렵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슬슬 내년을 생각하는 플랜 B라고 해서 내년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어차피 1년 할 거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뭐 11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중요한 건 요 6개월입니다. 요 6개월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면 여유 있고 편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6개월 동안은 주변 정리 확실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세요. 친구를 만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거 안 하도록 하세요. 뭐 취미 생활이 혹시라도 있다.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드라마 보기, 막 예능 보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막 보고 막 이러던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정리하고요. 이 6개월, 최소한 6개월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이때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이론 시간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소화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복습용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복습이 제대로 안 된 부분 또는 뭐 5개념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매 주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자기 걸로 숙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흐지부지하게 되고요. 앞에 내용 제대로, 이게 생물이라는 게 앞에 내용이 쭉 연결돼서 뒤쪽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요 고분자 파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뒤에도 계속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심화 생물학 항상 초반부 정신줄 놓지 말고 항상 첫 단추 깨는 게 중요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 깨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학습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요.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써주면 되는 거고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항상 이해를 하세요. 생물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죠. 이해를 하게 되면 외우는 양이 줄어들어요. 이해를 안 하게 되면 다 외워야 되니까 아주 많아집니다. 근데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조절 기작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기작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중간중간에 나오는 용어 몇 가지예요. 뭐 전구체라든가 효소 이름 이런 것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하는 내용이 확 줄어드니까 효율적으로 암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암기라는 건 한 번 암기해서는 금방 까먹습니다. 이 뇌라는 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경계를 배울 텐데 일단 들어온 다음에 단기 기억화한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해서 보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는 내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게 장기 기억화 됩니다. 그래서 해마 쪽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 돼서 전두엽에 저장이 되면 이게 몇 개월 가요. 근데 만약에 복습을 한 번 하잖아요? 그 개월수가 줄어들겠죠. 복습을 만약에 2번 하면 더 늘어나요. 장기 기억하는 것이. 왜냐하면 장기 기억하는 것이 보면 볼수록 시냅스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보게 되면 시냅스가 약해집니다. 신경 시냅스가. 그래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게 되면 아예 배웠다라는 기억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배운 건 그날 가서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보고요. 그 다음날 바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빨리 복습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복습하면 좋아요. 그러면 쭉 머릿속에 남는 시간이 오래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 때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시험 때까지 유지가 되려면 시험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론 내용 봐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론 내용이 6개월 아까 얘기했는데 문제 풀이 때 이론 내용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 내용을 또 보고 그때 그 전공 교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노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노트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부분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떤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면서요. 남아있지 않은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겠죠.
반복학습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어떤 것이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습용 문제를 그 다음 주에 주게 되면 그 문제 가지고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 수업 내용 나갈 때 그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용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그 복습용 문제를 풀면서 저번 주에 복습했던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또 내가 뭘 안 외웠었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주에 배웠던 거 또 복습하고 그 전주에 배운 거 또 복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 한 번 복습할 때 시간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복습할 때 그만큼 줄어들겠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습할 때, 네 번째 복습할 때 축적이 되면 이 시간이 적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주차 때 1주차 때 배운 거, 2주차 때 배운 거, 3주차 때 배운 거를 다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뭐 3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 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1.5배 정도면 충분히 그 전에 배운 내용들을 다 복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반복해서 한 것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확고하게 정리가 되고 그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잘 되면 잘 끄집어낼 수가 있죠, 내용을. 그러면 새로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을 해서 머릿속에서 암기가 더 잘 돼요. 이건 실제로 실험을 예전에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이 실험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음악을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을 딱 모아놓고요.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하고 음악을 공부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초등학생입니다.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외우게 시켰어요. 물론 이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처음 보는 것들이죠. 근데 미술과 관련된 내용은 미술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더 잘 외웠었고 음악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새로운 음악적 용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더 잘 외웠어요. 그 얘기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 백그라운드하고 새로 배운 내용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더 잘 암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때 잘 암기를 해두면요. 심화생물학 때 더 잘 이해가 되고요. 일반 생물학 듣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잘 머릿속에 암기가 되니까 반복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문 풀 때 이제 분석 겸 분석도 하고 기출문제도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전공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서 하면 이제 캠벨이죠. 캠벨을 정독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관련돼서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요. 나한테 직접 질문을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직접 질문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좀 요것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설명을 안 들은 친구라든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업 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내용학이라는 걸 배우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들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요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성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성적 차이가 생기냐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확실한 친구와 그 동기가 없는 친구는 아무리 동일한 시간 동안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 된다라는 얘기는 내 생존에 필요할 때 그 뇌가 알아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이 있는 건 한 번만 봐도 머릿속에 남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이 좋아하는 애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우연히 얘가 지나가다가 저거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한 번 본 것도 머릿속에 남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생존에 필요한 거 그리고 반복한 내용들. 자, 반복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인데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이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이건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관심이 있고 재밌어하고 또 이걸 꼭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 잘 남아요. 그런데 그냥 수업 들으면 되겠지. 듣고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고 복습 안 하고 질문 안 하고 뭐 나중에 다시 보면 이해되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출석률 좋고 열심히 해도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한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절박했어요, 모두 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절박해서 막 어떻게 걱정하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요. 무상무념으로 시키는 것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와 준 친구들. 딴 생각 안 하고. 그런 친구들이 보통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1년 동안 확실하게 끝내자. 내년에 뭐 또 한 번 더 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올해 뭐 그냥 한번 시험 봐보는 거지 뭐 한번 공부 시작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올해 안에 꼭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긴장감 끊어지는 순간 나태해지고요. 뒤처집니다. 뒤처지면 그 주에 공부한 내용을 놓치게 돼요. 복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복습해야 되는데 그 전주 것까지 하지 못하죠. 예전에 여기 엘리베이터에 그 문구가 있어요. 오늘 걷지 않은 사람은 내일 뛰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안 걸었는데 내일 뛰겠어요? 안 되죠. 그럼 밀려요. 밀리게 되면 보통 밀릴 때가 언제냐면 한 5월 달 때쯤에서 이제 밀립니다. 심화 과정, 중간점. 그때부터 이제 약간 여유를 부렸다가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론 과정 뒷부분이 놓쳐지죠. 그 문제 풀이할 때 그 이론 과정도 해야 되지, 걱정도 되지, 신경 쓰이니까 이 문제 풀이 때 제대로 못 다루게 돼요.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6월까지, 최소한 6월까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고비가 5월달과 6월달. 이때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갖고 항상 내가 왜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공부하면 돼요. 요거는 예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건데, 요게 올해 요 관련된 내용의 책이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데, 책 장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요런 내용의 책이 있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싶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Start with Why라는 게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요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요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 관심 또는 좋아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자, 어쨌든 요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능동적으로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소화시키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도 첫날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좀 환기시켜줘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언급을 한 거니까 다른 건, 앞에 거는 뭐 까먹어도 되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고 긴장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언급을 한 거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